그러면은 그 잔파도를 약간 타는 그런 방법이 현실적으로 좋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좀 어떤 그런 잔파도 타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제가 이제 작년 말에 그 이제 뭐 한 잡지사로부터 이제 경제 칼럼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그 신동아 월간 신동아 이제 거기 이제 가끔 1년에 한 번씩 칼럼을 써달라고 이제 주로 칼럼의 내용이 이제 내년 경기 어떠냐, 내년 재테크 뭐 해야 되냐 뭐 이런 거를 이제 가장 뭐 사람들이 항상 궁금해하니까. 연말에 써달라고 해서 이제 항상 썼는데 작년에도 이제 어김없이 또 그걸 써달라고 해서 작년 말에 이제 10월 말부터 이제 고민을 제안을 받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당시에 뭐 주가 굉장히 좋았을 때거든요. 그제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정한 종목 어떤 정보, 그러니까 공시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증권가에 흘러나오는 그런 뉴스를 보고 투자하는 개미들도 있는데 그냥 사실 일반적인 개미들은 그냥 직장 생활하기 때문에 뭐 맨날 주식 공부를 하거나 주식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아주 잔파도를 본다는 것은 사실 좀 어렵고 어느 정도의 이 파도를 보는 것은 이제 저는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당시 이제 작년에 굉장히 이제 BBIG가 굉장히 2020년도에 주망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았지 않습니까? 네, 핫했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경제 전문가의 입장에서 판단 안 하더라도 그냥 나오는 뉴스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한번 잘 생각을 해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이제 백신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리고 그 다음 국면은 사람들이 다시 활동하는 국면으로 들어간다. 그럼 뭔가 다시 활동을 한다라는 건 그동안에는 BBIG가 이제 뭐 예를 들면 바이오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백신 관련된 그런 부분이고 배터리는 이제 친환경 관련된 부분이고 그 다음에 4차 산업 관련해가지고 뭐 언택트 해가지고 인터넷 그 다음에 게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 바이오는 이제 기대감 빠지고 실제 이제 백신이나 치료제 국면으로 들어갔을 때는 뭔가 실제 실적이 나오는 데와 안 나오는 데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뉘겠죠. 주가가 나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칼럼에다 뭐라 하냐면 바이오는 그동안에 너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물론 뭐 내년까지 그러니까 2021년까지 좋기는 하겠지만 뭔가 좀 옥석이 실적에 따라 가려질 수 있으니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인터넷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도 이제 반도체 수급 문제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뭐 반도체는 당분간 그다음에 이제 뭐 인터넷 쪽은 좋을 것 같으니까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주도주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게임은 좀 이제 빼고 이제 BBIG 중에서 그러니까 이제 배터리하고 인터넷에 좀 집중하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게 주식이라는 게 어차피 굉장히 선반영을 하는 거니까 시장을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다 그러면 실적이 실제로 실적에 따라서 좀 내용이 갈리면서 옥석이 좀 가려지면서 이제는 좀 활동을 하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 거냐의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한번 투자한다면 그동안에 너무 주도주들이 많이 올랐으니까 2021년도에는 조금 그동안에 소외됐던 것들을 조금 포트에 담는 전략을 가져가면서 1년을 가면 어떻겠느냐 약간 이런 쪽으로 이제 썼어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생각이 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대로 장이 일단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트렌드를 읽으면서 아 지금이 경기가 개선되는 심리의 국면인지 아니면 경기가 꺾이는 국면인지를 보고 그 안에서 이제 어떤 주식들을 좀 담아야 되겠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굳이 뭐 그 기업의 막 분석이라든지 재무상태표를 뭐 볼 시간도 없겠지만 일반 개미 투자자분들이 이런 식의 어떤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와 완전 다른 투자를 해갖고 내가 정말 성공하겠다 이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는 대중이 움직임 속에서 나름대로 답을 찾는 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잔파도를 어느 정도 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내가 목표 수익률을 주식을 사면서부터 어느 정도만 가면 이건 일단 현금화 해야 되겠다라는 나름대로의 계획을 갖고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의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간다 그러면, 나름대로는, 성공한다라기보다는 일단 실패는 안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전략. 이런 것들을 이제 직장인들한테 좀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그 업종 관련해서 딱 봤을 때 특히나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수혜를 받는 업종은 잘 갔고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게 정상화되는 국면에 있으니까
오히려 작년에 좀 소외됐던. 자, 그래서 그런 업종 관점에서 보는 게 또 잔파더라고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뭐 사실 뭐 투자 대가들의 책 보면 역발상 투자라는 얘기도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은 되게 힘들어요. 네, 그렇죠. 네, 힘들고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딱 어차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뭐 역발상 투자를 해서 내가 정말 잘 버텨가지고 큰 수익을 거둘 수 있지만 사실 뭐 개인이 그것도 이제 정말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현실적으로 하기 힘드니까 그런 시장의 그런 분위기 어느 정도 따라가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좋은 방법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올해는 그러면 이제 그 제가 칼럼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올해는 그 대신에 분명히 작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작년에 보여줬던 가파른 상승률을 올해는 보여주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면 올해는 세 가지를 좀 줄여라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일단 투자 비중은 좀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작년에 막 좋았을 때 막 있는 돈부터 다 끌어들여 갖고 막 어떻게 보면 추격 매수, 그 추격 매수가 또 나쁘지도 않았어. 막 그렇게 막 추격 매수를 해도 뭐 수익률이 좋았다 이거죠. 근데 그런 관성이나 모멘텀에 지금 익숙해져 있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이제 좀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내가 한 달에 자유재량 소득을 얼마를 저축할 거고 얼마를 투자할 거냐라고 본다면 분명히 투자 비중은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직장인인 경우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종목을 좀 줄여야 돼요. 개수를 좀 줄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인들이 보통 뭐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 뭐 한 5-6개 종목, 국내 주식 같은 경우에 한 뭐 많이 하는 분들은 뭐 10개 이상 이렇게 이제 만약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뭐 회사에서 본인 일하시는 데는 뭐 이렇게 크게 겉으로야 지장 없게 하시겠지만 이거 진짜 일하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왜 계속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익률에 일단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볼 수밖에 신경이 이게 사실은 굉장히 정신 노동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뭐 주식이라는 게 뭐 정말 이거 뭐 클릭할 수 있는 힘만 있으면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이게 정신 노동이 엄청난 거기 때문에 회사 생활 하는데 아마 지장이 없다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종목을 조금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아까 단순화한다는 거에 제가 말씀드린 그 잔파도, 그러니까 어떤 산업별로 내가 그래도 좀 보기 편하고 내가 뭐 리스크를 좀 많이 테이크할 건지 아니면 조금 리스크는 줄이고 먹는 건 좀 덜 하더라도 변동성을 좀 줄이고 갈 건지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투자 성향에 따라서 종목을 좀 단순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투자 종목을 줄여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세 번째는 이제 목표 수익률 좀 줄여라. 작년에 이 경험했던 수익률에 일단 도취되어 있으면 약간 판단이 흐려질 가능성이 있죠. 근데 이제 사실 인간이 이게 뭐 주식시장에서 늘 얘기하는 게 이제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쉽지는 않지만 아예 기본적으로 본인이 설정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올해 장은 어느 정도까지 연말까지 보고 있는지 본인이 한번 판단을 해서 뭐 유튜브나 뭐 전문가들 얘기하는 거 말고 본인이 그냥 냉정하게 봤을 때 나는 뭐 미국 주식은 다우존스나 나스닥이 대략 어느 정도로 갈 것 같다 연말까지 나는 뭐 코스피는 어느 정도 갈 것 같다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그림을 그려놓고 그러면 나는 어느 정도 수익률 나면 나는 정말 대만족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난 성공했다라고 그 목표 수익률을 정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목표 수익률을 작년보다는 좀 낮출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 세 가지의 원칙에 의해서 투자를 한다면 뭐 사실 뭐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보면은 대부분 다 욕심을 부려서 내지는 되게 성급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이제 작년에 워낙 좋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의 대표적인 그런 그 착오적인 판단이 그거잖아요. 과거에도 이만큼 올랐으니까 미래도 이만큼 오를 것이다. 근데 오히려 정반대일 수가 있거든요. 과거에 이만큼 올랐기 때문에 맞아요. 올해는 사실 기대감을 낮춰야 되는 게 맞는데 저도 맨 처음에 그 투자할 때 약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막 처음에 주식 투자할 때가 2007년도 막 그때였거든요. 그때 보니까 막 차이나 뭐 금융위기 전이네요. 네, 그죠? 전이에요. 완전 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이 100%인 거예요. 야 이거 그냥 투자하면 1년에 100% 벌겠네?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고 투자를 해서 완전히 말아먹었죠. 그때. 아니 뭐 강의라 하다 보면 많이 물어보는 게 아니 주식이라는 거 원래 오르는 거 아니에요? 왜 떨어져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 있어요. 특히 작년에 그랬어요. 작년에. 그래서 이게 그 전에 곡소리 나는 상황을 들어본 적이 본 적이 없으니까 본인이 아마 이제 뭐 이렇게 차트는 봤겠지만 체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이 있고.